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신경언어장애 연구실 박사과정 유예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언어 저하와 뇌의 아밀로이드 축적, 그리고 뇌 기능적 연결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입니다. 2025년 뉴로이미지 클리니컬에 실린 논문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논문의 첫 페이지고 앱트랙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0명을 대상으로 그림 설명 과제, fMRI, 펫을 다 찍어서 이제 아밀로이드와 언어 수행, 뇌 연결성 사이의 관계를 매개 분석으로 본 연구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 네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츠하이머병 하면은 이제 기억력 저하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사실 언어 기능 저하도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나타나고 때로는 본격적인 인지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미묘한 언어 변화가 관찰된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스 같이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설명하는 과제 같은 이제 자연스러운 발화를 분석하는 것이 AD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두 측두엽 연결성이 이제 의미 처리나 문법 처리와 같은 언어 기능의 핵심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갭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아밀로이드 관련 병리가 정말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언어 저하로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게 채우려는 공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벌든과 언어 장애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언어 처리 영역의 기능적인 연결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면 뇌의 언어 네트워크 연결이 약해지고 그것이 결국 디스코스 수행 저하로 이어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MCI랑 AD 환자는 이제 정상군보다 언어 수행이 나쁘고 전두엽, 측두엽의 언어 네트워크 연결성도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가설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일수록 언어 수행이 나쁘고 이 관계를 언어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매개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참가자들에게 이제 그림 설명 과제를 시켜서 이걸 음성으로 기록하고 동시에 fMRI랑 펫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아밀로이드 축적, 뇌 연결성, 언어 수행을 하나의 통계 모델인 메디에이션 모델로 연결해서 분석하는 게 이 연구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소드 좀 설명을 드리면 참가자는 총 110명으로 인지적으로 이제 정상군인 사람 44명, 경도 인지장애 MCI인 사람 24명, 알츠하이머 치매인 사람 4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룹은 이제 국제 진단 기준에 따라서 나눴고 MCI와 AD 그룹은 펫에서 아밀로이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언어 평가는 쿠키 테프트 픽처리라는 실어증 평가나 어떤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아주 유명하게 쓰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1분 동안 자유롭게 설명하는 과제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부엌에서 아이가 쿠키를 훔치다가 넘어지려고 하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발화를 녹음해서 두 가지를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쿠스틱 피처, 그래서 침묵이나 멈춤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자주 머뭇거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고, 두 번째는 시멘틱 컨텐츠, 그림 속에 이제 핵심 요소, 사람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사물이라든지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언급했는지를 보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 덴시티, 의미 밀도랑 efficiency, 효율성 점수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MRI를 찍었는데요. fMRI는 이제 Functional MRI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일반적인 MRI가 뇌의 구조를 찍는 사진과 같은 개념이라면은 fMRI는 뇌가 지금 어느 부위를 얼마나 활발하게 쓰고 있는지를 찍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의 특정 부위가 활발히 활동하면 그 부위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고 이 산소 농도 변화를 MRI가 감지하는 거고 이거를 볼드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과제 없이 가만히 있을 때 resting state를 찍은 fMRI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어떤 두 뇌 영역이 같이 활성화되고 같이 가라앉는지를 보면은 두 영역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functional connectivity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두 명이 계속 같이 바빠지고 같이 한가해진다면 그 둘이 서로 긴밀하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펫을 찍었는데요. 펫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방사성 추적자를 몸에 주사해서 특정 물질이 뇌에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 연구에서는 18F 플로르베타피얼이라는 추적자를 사용했는데 이건 이제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 달라붙는 물질로 이제 얼마나 뇌 기능을 방해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펫 영상을 통해서 뇌 전체의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게 글로벌 아밀로이드 베타 버든이고 이걸 이제 언어 영역 안에서만 따로 계산한 게 Regional Amyloid Beta Burden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fMRI는 뇌 부위들이 서로 얼마나 잘 협업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펫은 병리 물질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의 핵심 결과에 등장하는 두 뇌 부위를 미리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왼쪽 좌측, 후측, 상측 두구로 RPSTS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이제 측두엽 쪽에 있는 부위로 언어 처리에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문법, 음운, 의미, 발화 정도까지 언어의 모든 측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부위로 베르니크 영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돌서 IFG인데요. 이건 이제 브로카 영역하면 이제 왼쪽을 떠올리는데 이건 그 반대쪽인 오른쪽 부위예요. 그래서 원래는 추론이나 주의력 같은 비언어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지만은 최근에는 언어의 프로소디, 리듬감 같은 처리에도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왼쪽 측두엽이랑 오른쪽 전두엽을 잇는 좌우 방구를 가로지르는 연결에 주목한 거고, 이 두 부위가 왜 특히 중요한지는 이제 잠시 후에 스크리닝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통계 개념으로 Mediation Analysis, 매개 분석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X가 Y에 영향을 주는데 그 사이에 M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한다는 관계가 사실은 스트레스가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그 수면 부족이 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수면 부족이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X 독립 변수인 아밀로이드 축적량이 매개 변수인 뇌 연결성을 거쳐서 종속 변수인 언어 수행을 좀 매개하는가를 본 연구고 간접 효과는 경로 A랑 경로 B를 곱한 값 A, B로 계산하고 이거를 5,000번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으로 이 값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왼쪽 RFSTS랑 오른쪽 도어서 IFG가 어떻게 딱 이 조합으로 좁혀졌는지 스크리닝 과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먼저 뇌를 언어랑 관련된 전두엽, 측두엽으로 나눠서 총 124개의 ROI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124개의 영역들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연결이 몇 개일지를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총 7,626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24 곱하기 123 한 다음에 같은 연결성이니까 이제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7,626개를 전부 계산한 다음에 첫 번째로 정상 그룹, MCI, AD 그룹을 비교해서 AD로 갈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연결들을 추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감소한 연계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쿠스틱 피처라든지 시멘틱 피처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전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연결만 남겼더니 이게 이제 40개로 좁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40개 후보들 사이에 하나하나 매개 분석을 탐색적으로 돌려봤고, 그 중에서 이제 왼쪽 RPSTS랑 오른쪽 도르서 IFG 사이의 연결 하나가 아미로이드, 그 다음에 펑셔널 커넥티비티, 침묵 시간이라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나의 경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 하나를 딱 찍고 나서 가설을 검증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여러 개를 분석했더니, 탐색적인 분석을 했더니, 이 경로 하나가 나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룹 간 디스코스 차이인데요. AD 환자는 정상 그룹이나 MCI에 비해서 침묵 시간, 침묵 비율, 머뭇거림 비율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발화 시간 자체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는데 즉 말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중간에 멈추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 내용 측면에서도 아이디어 덴시티랑 에피션시가 AD로 갈수록 좀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더 적고 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뇌 연결성입니다. 방금 제가 스크리닝 과정을 말씀드렸을 때 조금 스포했던 것처럼 AD 환자에서 전두 특두압 연결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이 중 40개가 어쿠스틱 피처랑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로 이제 상중 전두 옆 부분이랑 상중하 측두 옆 부분의 부위가 연결성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량이랑 이제 평균 침묵 시간 사이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침묵 시간이 더 길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인 매개 분석 결과예요. 앞서 스크리닝을 통해 찾아낸 왼쪽 RPSTS랑 오른쪽 도르서 IFG 연결이 실제로 두 모델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였습니다. 위쪽 모델을 보시면 글로벌 아밀로이드 벌든이 이런 펑셔널 커넥티비티 감소를 통해서 침묵 시간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이제 유의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개 효과를 통제한 뒤에도 아밀로이드의 직접 효과가 여전히 유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모든 걸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설명한다는 뜻으로 이런 경우를 이제 부분 매개, partial mediation이라고 부르는데 아밀로이드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경로도 분명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쪽 모델은 글로벌이 아니라 왼쪽 RPSTS의 국소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량으로 봤을 때인데요. 여기서도 같은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이거는 해당 FC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RPSTS의 국소 병리랑도 일관되게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아밀로이드가 쌓인다. 그리고 이제 왼쪽 측두엽과 오른쪽 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는 것이 발화 중 침묵, 멈춘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하나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뒷받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스코스가 나쁘다, 연결성이 안 좋다라는 걸 따로따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둘을 잇는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이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계점은 뭔지를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코스의 침묵 패턴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밀로이드 베타와 그 뇌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연결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왜 하필 오른쪽 도rsal IFG냐라는 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위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원래 언어랑 크게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곳인데 이거를 이제 보상 기전, compensatory mechanism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왼쪽 방구의 핵심 언어 영역이 송산되면 그걸 이제 오른쪽 전두엽이 그 기능을 일부 대신 떠맡는다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펑셔널 커넥티비티가 왼쪽 뇌가 힘들 때 오른쪽이 좀 도와주는 일종의 백업 회로일 수도 있고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이런 백업 기능까지 약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RPSTS에 대해서는 이 부위들이 기존 연구에서 아밀로이드 병리에 특히 취약한 곳으로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위의 fMRI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선행 연구들을 기조해서 이 논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결과는 언어 기능이 왼쪽 뇌일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모델들이랑은 달리 좌우 방글을 가로지르는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한계점을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횡단 연구라서 인과관계까지 확정할 수는 없고요. 또, 아밀로이드가 양성인 어떤 정상군이 거의 없어서 증상 전 단계 변화는 충분히 못 봤다는 한계점이 있고, 어쿠스틱 피처 위주 분석을 좀 진행한 경우라서 문법이나 어휘 측면은 다른 언어적인 부분은 좀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고, 또 중국어 화자 대상이라 다른 언어권, 특히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랩미팅 시간에서 다 함께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